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용어인데 그 건부지 한번 볼까요? 23번. 건부지는 뭐냐 하면요. 자, 택지가 뭐예요?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또 우리 택지는 꼭 이 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두 번 출제한 용어가 택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택지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죠, 지금. 그래서 두 번 출제했는데 이 택지는 건축용지예요. 건축용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뭘로 가냐 하면요. 나지. 작년에 나지 개념이 또 나왔거든요, 문제. 근데 택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건부지야. 그러니까 이 토지에 위에 뭐가 있냐 하면은 건축물이 있어요. 자, 1필. 여러분, 1필이 토지 안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건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건부, 감가의 정도는 건물 면적에 비해서 그 밑에 1필이 토지, 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부지에 대한 제약은 적어지죠.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건부, 감가의 정도도 작게 나타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또는 이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여러분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해요? 건부지. 건물용 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건물이 지어질 가능성 있는 토지는요, 낮이지. 뒤에 또는 이하 건축물을 앞으로 지금 안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낮이에요. 또는 이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지. 그래서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 지문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그래서 개념이 틀렸습니다. 지상의 건물이, 자, 여러분, 이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최선의 이용을 방해한다.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뭐죠?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는 우리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을 때의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그게 크다. 이건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부등호 방향은. 자, 4번.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과 함께 뭐죠?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창출하고 건부지는 기존보다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면 뭐죠?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되면은 때로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뭐가 높다? 건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요,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2번 지문 정답입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필지 개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등록 단위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법률적 개념.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우리가 법적인 개념을 필지라고 해요. 필지. 자,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토지 주민등록번호인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에 뭐죠? 등록 다니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데 우리 시험 지문에는요, 당연히 이걸 출제를 제일 많이 하죠. 작년, 재작년 다 요거죠. 계속. 필지 뜨면 요겁니다. 2년쯤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30회, 31회. 그럼 29회는 요거 출제했지. 뭐 했지. 29회는 뭐를 출제했다? 했지. 이거 돌아가면서 우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지, 획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동그라미 내에서 소분류 상호 간의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우리 후보지와 이행지는 또 시험에 또 단골이죠. 작년에도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또 출제했어. 하여튼 또 시험 문제 올해도 중요합니다. 두 용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용도적 지역.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를 하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분류하죠. 자, 임야,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 산을 우린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농지인 전답 과수원을 또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고, 자, 이 택지지역을 더 세분화시켜요. 이걸 택지지역 내, 그러니까 동일한 택지지역 내,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에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주택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보죠. 자, 그럼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공장을 철거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에 있다. 이때를 우리는 이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이행지인데, 이행지는 항상 시험에 내가 떴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내가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요 내가 나왔으면은 뭐가 돼? 이행지인데 후보지로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구분 잘 해야 돼. 하여튼 시험에 요 내가 나오면 뭐다? 이행지. 자, 2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되겠고, 3번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요까지는 잘 맞았죠? 근데 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당연히 건축물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토지가 또 건물의 가치에 또 영향을 미쳐요. 상호 간의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면 안 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죠. 또 공지도 우리 출제를 많이 하는 용어. 올해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뭐 공지, 부지,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공지, 부지. 돌아가면서 잘 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그리고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의토지를 여러분 주의토지를 당연히 사용, 여기 틀렸잖아요. 민법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또 맹지 있죠? 맹지가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한 8번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4년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나올 타임이 됐어요. 그래서 잘 공부를 또 해 두셔야 됩니다. 나올 타임이 됐어. 자, 맹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입니다. 자, 25번.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박스를 가지고 출제를 또 22회, 24회, 29회 3번 출제해서 이 박스 문제, 이런 박스가 좀 어렵죠. 자, 25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 여러분,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공지. 기억은 개념이에요. 옳은 거죠? 네, 틀린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요거는 뭐죠? 나지 개념이 아니라 부지의 개념. 부지. 자, 부지. 여러분, 최근에 잘 내고 있죠. 부지의 개념. 니은 틀린 지문.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 요거 맹지에 대한 개념. 네, 세 번째는 택지가 아니라 맹지에 대한 개념. 택지는 하여튼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의 개념. 또 틀렸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니은, 디귿, 리을. 4번 정답. 이렇게 개념을 5개 놓고 틀린 것. 개념을 계속 묻습니다. 자, 26번.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지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주거, 상업, 공업용. 주거, 상업, 공업용이 뜨면은 이건 무슨 개념? 택지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고 후보지고, 용도 지역 내가 들어가면 뭐다? 이행지 개념.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는 이행지.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뭘로 간다? 주택지가 상업지로 간다. 이 얘기고,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공업지가 뭘로? 주거지, 주택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 도로변 과수원이 뭘로 간다? 도로변 과수원. 농지는 지목이 뭐죠? 전, 다. 과수원이 지목인데 이 과수원이 뭘로 간다? 전으로 가는 거. 이행지의 개념. 1번이 정답이고, 우등지는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우등지,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열등지.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우리는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이 이어질 때 공공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가 바로 뭐죠? 채비지입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의 개념. 이 기억은 틀렸고, 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는 것은 부지 개념. 니은은 맞고, 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 맹지 개념인데,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을 하고, 맹지 위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단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자, 시험 지문에는 획지를 물을 때는 당연히 이걸 출제하죠. 29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게 꼭 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 바로 획지의 개념. 그래서 요 지문의 획지는 계속 출제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어떻게 돼?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 1번 맞고 2번 선하제는 선은 고압선이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죠. 왜? 고압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선하제도 뭐가 발생한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가치가 떨어져요. 또 감가가 또 발생을 해요. 자, 건부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인데 이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이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4번이 틀렸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가에 있는 바닷가 토지를 뭐라고 하냐? 빈지. 요즘 시험에 보면요, 또 빈지와 무슨 개념? 토락지. 요 개념을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최근에 하여튼 시험에 최근 28회 시험 이후부터 자주 출제를 해요. 두 용어가. 둘 다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는 옳은 겁니다.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 이건 택지 하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 뭐다? 예, 저지에 대한 개념. 자, 일본에서는 나지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갱지와 저지인데, 토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뭐죠?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공법상 규제, 토지용 규제 이런 게 없는 국가는 없어요. 다 있고, 이 지상권 등 이 사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없으면 뭐죠? 갱지, 있으면 뭐다? 저지. 지금 요거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역은 무슨 개념? 저지에 대한 개념. 기역은 요 저지에 대한 설명. 니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은 필지, 획지가 아니라 필지. 니은 틀린 지문.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가 떴네요.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고 있는 토지, 내가 떴어요. 맞는 지문. 후보지는 임지적, 농지적, 택지적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에 우리는 피난 등 안전이나 또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공지라고 한다. 뭐에 대한 설명? 미음은 공지에 대한 설명. 디귿, 니을 두 개가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 자,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봐 현재 용도에서 택지, 장래, 미래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답 과손의 택지로 전환이 예상된다. 무슨 개념? 이런 거는 후보지지, 후보지. 자, 기역은 후보지 개념이고, 니은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로의 토지를 소지인데, 요거 작년, 재작년, 2년 영속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 용어가 또 어렵거든요. 이 소지가. 작년, 재작년 또 2년 영속 출제되고 있는 용어. 소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 그 자체를 소지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정답. 자, 36번. 전답, 임야 등이 어떻게 돼요? 강물이나 냉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집안이 절토되면서 어떻게 수면 밑으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우린 전문용어로 포락지. 요 개념, 포락지. 작년에도 출제했죠. 최근에 한 4번 출제. 위에는 빈지는 3번 최근에 출제. 하여튼 이쪽 용어가 좀 요즘에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3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하천, 제방, 유지, 국어 이런 건 다 지목인데요. 거기에 택지나 공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리고 사찰용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예요. 그러니까 기역, 미음, 비읍이 와야겠죠. 몇 번? 3번 정답인데, 여러분 이것은 28개 지목, 요거는 여러분이 공시법 배우면서 암기가 돼 있으면은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근데 이런 걸 내면요, 여러분 틀리는 게 많아요. 왜? 1차만 공부하신 분은 요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론 시험에 그래서 아까 했지만 공법 관련된 지문이 꼭 2-3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는 요인을 작용하죠. 자, 여러분 이제 39번, 40번 문제로 가는데, 자, 39번, 40번 문제는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번에 바뀐 게 있으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요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나눌 때, 단독주택에서 여러분이 용어 좀 어려운 게 있죠. 다주주택이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단독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항상 키워드. 다세대 주택을 볼 때 키워드. 시험 오지선대에서 5개 딱 출제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여기서 단독은요, 3계층, 우리 1층 주차장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몇 계층? 3계층 이하의 주택. 연립 다세대 몇 계층? 4계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택.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력은 다 얼마냐? 660이야.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뭐가 된다? 초과가 되지. 연립주택 초과.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해결됐죠. 자, 여러분 거기에 몇 번? 39번 문제가 이제 해결됐죠.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 이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요 숫자 잘 보는데 요거죠.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27회 시험, 28회 시험하고 뒤에 25회 시험 이럴 때 전부 요걸 다중주택을 정답 묻거든요. 330에서 바뀌었어요. 예? 요게 올해 660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 뭘로 내겠어요? 330 내버리겠지. 그래서 660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5개 줄 주고 틀린 것 찾아내야 될 때 답은 다중으로 묻겠지. 주의해야 돼요.
바뀌었다는 거. 330에서 뭘로 바뀌었다? 660으로 바뀌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39번, 40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 전문, 우리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됐는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갑니다. 자, 토지 용어 한 문제 출제하니까 잘 받으시고 토지 특성도 한 문제 또 출제를 하죠. 최근 시험에 보시면은 우리가 26회, 29회, 30회는 쉽게 출제했고요. 그리고 25회 박스, 25회 작년 박스는 좀 약간 까다로웠어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토지의 특성 중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하여튼 또 한 문제 출제예요. 그래서 1번은 뭐에 대한 설명? 부동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다. 동산은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 또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뭐한다? 국지화시킨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단골로 많이 출제하죠. 국지화시킨다.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국지화. 자, 그리고 또 뭐가 발생한다? 국지화되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가 필요하다?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가 되죠.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거나 우리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뭐 이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또 발생시킨다. 하여튼 외부 효과는 부동성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있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임장 활동. 자, 부동산에 있어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 뭐죠? 부동산. 작년에 출제했어요. 임장 활동. (1번) 문제 뭐죠? 다 네? 부동산. 3번 정답.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점수 진짜 주려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건 뭐 틀리면 큰일 납니다. 2번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 마트, 아까 뭐 복합 쇼핑몰 이런 게 들어서서 A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 뭐가 관련 있어요? 부동성이지 뭐. 이런 건 뭐 점수 이거 뭐예요? 외부 효과잖아요. 외부 효과니까 뭐가 관련 있다? 부동성. 자, 그리고 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 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산할 수 없다. 요거 뭐죠? 거기 박스의 두 번째가 부증성 개념이잖아요.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는 생산비를 아무리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는 늘려줄 수 없다. 생산이 안 된다. 예? 비생산성, 부증성이야. 두 번째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생산성도 있지만 면적이 뭐하다? 면적에 유한하죠. 면적이 유한하잖아요.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까 뭐를 가져오냐 하면요.
토지에 있어서 희소성.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이 발생하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뭐가 돼? 증대가 돼. 그래서 그 세 번째, 토지 독점적인 소유 욕구를 가지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는데 도시 토지라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족 문제로 인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을 하죠. 자,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지가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 이게 첫 번째인가?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첫 번째지. 그리고 이러한 지가가 상승되니까 도시에서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된다.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화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24회 시험부터요. 24회 시험부터 부증성만 나왔다 그러면 다 집약화가 다 떴어. 집약화가 뜨면 다 뭐다? 부증성. 작년에도 떴어. 하여튼 집약화만 나오면은 부증성이에요. 혹시 올해 또 한번 보겠어요. 하여튼 집약이 나오면 다 뭐다? 부증성. 농촌에서의 토지용은 뭐죠? 조방화인데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건물이 도시에서 고층화된다.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집약화만 뜨면 부증성이에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에 관련해서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 이행이야. 이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죠. 토지용에서 용도의 전환이잖아요.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 자, 토지의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토지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공급. 자, 여러분이 우리 경제이론에서 또 배우는 용어잖아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무슨 특성?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공급은 이렇게 고정됐다. 물리적,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돼서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가 안 된다. 그렇지만 뭐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급등해서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거나 간척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될 때 이것을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이다.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뭐에 의해서? 토지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에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통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택지 조성을 통해서 늘려줄 수는 있다. 자, 여기서 올해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특히 뭐에서? 용도적 공급이 중요하겠죠. 자, 2번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 양을 늘려줄 수 없다. 요거는 뭐죠? 부증성 개념. 2번은 부증성 개념. 3번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맞고
자, 매립 등으로 농지양이 증가된 것은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 토지의 절대적인 양의 증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뭐죠? 이렇게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이게 올해 시험에 정답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용도적 공급은 뭐다?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꼭 기억.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고, 자, 옳은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양적인 공급을 제한한다. 양적인 측면의 공급 제한하는 건 부증성. 생산량을 늘려줄 수 없잖아요. 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면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그런 거, 요거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은 토지는 사용해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소유, 이 토지 소유자가 또 본인이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지 않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하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은 영속성. 자, 그리고 세 번째, 임장 활동화하며 국지화는 부동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이것은 개별성. 물리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비동질성, 이질성을 나타내고 또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죠. 자, 이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자, 그리고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죠. 표준화가 어려워서 우리는 비표준화가 돼서 대체 가능성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개별성. 네 번째는 개별성. 장기 투자. 요거는 최근에 26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또 최근에 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 여러분 보유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을 소득 이득. 또 부동산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 이것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인데 이 두 개를 향유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또 영속성에서 나타난다. 영속성. 영속성은 뭐죠? 니은과 미음. 2번 정답.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현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성은 임장 활동, 공사법 규제를 가능케 하죠. 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영속성은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죠. 여러분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뭐가 필요한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것은 영속성이다. 영속성.
자, 부증성,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 아니라 뭐 비탄력적으로 만들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거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이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완전 비탄력적해도 좋고 비탄력적해도 좋죠. 공급의 단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 요까지 포함하면은 비탄력적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탄력적 하면 안 돼.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다.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뭐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의미예요. 3번 정답. 개별성, 토지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근거죠. 자, 인문적 특성.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인문적 특성에서 우린 토지에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로 이용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하여튼 용도의 다양성은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했다. 용도의 다양성. 자, 맞는 지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왜?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맞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무슨 재화? 비소모적 재화다. 그래서 토지는 사용을 하여도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하는 게 바로 요거죠. 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죠. 감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토지에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자, 2번 맞고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개량물, 건물 등에도 적용됩니다.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을 분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데, 이것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부동산은 국지화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 요구되어진다. 맞고, 부증성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경제적으로 토지 양을 늘릴 수 없다. 경제적 밑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토지 양은 불변해서 증가가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용도적으로는 증가가 가능하죠. 경제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경제적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함정이죠. 2번 정답. 영속성은 요거죠.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하게 하는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한다. 자, 개별성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 11번 체크해 둘까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 발생 맞고요. 분할 합병의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자, 여러분,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성이 바로 뭐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 즉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데, 합병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에요.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효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용, 집약이 나왔죠? 또 가격을 어떻게 돼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 지정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사회적이가 아니라 뭐다? 행정적.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변하면은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인데, 지금 문제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설명. 5번 정답.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하여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인 지역의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부증성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죠. 자,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어느 지역이 전철이 해도 접근성이 좋아서 가치가 오르죠. 자, 영속성은 토지 관리의 필요성을 높여서 감정평가에서의 원가 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여러분,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감가가 안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을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4번 정답.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으로 동일 지역 안에 부동산 상호 간에도 다 다르죠. 개별성이니까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인데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이 배제가 아니라 뭐예요? 임장 활동을 중시하죠. 1번 정답. 2번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 물리적 측면에서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은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돼? 주변 상황에 변해서 하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돼? 광산이 개발되면 사람이 모이니까 토지 가치는 상승하는데, 폐광이 되면 사람들이 떠나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토지 가치는 하락하죠. 경제적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맞는 질문.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재산. 왜? 비소모적 재화니까.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죠. 왜냐? 우선 개별성은 거래가 우선 비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죠. 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도 증가하고 정보 가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 중요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하나하나 개개의 부동산을 공급 면에서 뭐 한다? 독점화시켜요. 자, 독점화시키고 또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하나하나 다 다르죠? 구체적으로 얼마 접근시켜요. 개별화시키죠. 토지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됩니다. 개별성과 관련있습니다. 자, 5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결정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을 할 경우에는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을 하게 되죠. 용도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답 1번이고 16번 틀린 것. 부동성은 국지화하여 지역 특성을 갖도록 하고 부증성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여도 토지 자체 양을 늘려줄 수 없는 특성. 2번은 개념이고 3번 영속성은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높였는데 뒤에 감정평가의 방식에서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 여기 틀렸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감가가 안 되니까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개별성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 비교가 어려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토지 시장에서의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인접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인접성 또는 연결성이라고 하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화 맞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독점적인 소유욕을 증대 발생시키고 자, 4번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4번이 정답이고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은 합병 분할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개별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의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키죠. 왜?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자,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여기 틀렸네요. 여러분, 용도적 공급, 개별 용도적 관점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합니다.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3번 정답. 고가성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진입이나 밖으로 나가는 진출입을 뭐한다? 어렵게 하죠.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 여러분, 한 번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 어렵다. 이게 비가역성인데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잘 구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최유효 이용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 뭐죠? 요것만 봐도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죠. 토지 이용에서 이행지 이행, 후보지의 전환을 가능케 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기도 하지만 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에서 초과 이윤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 2번 정답이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런 유형의 문제 좀 주의해야 돼. 22번도 중요합니다. 자, 개별성은 토지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서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다 다르기 때문에 부증성은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어 지가를 앙등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맞고 부동성은 임장 활동의 필요성이 근거. 이것도 맞고 그리고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의 감가상각 필요성이 근거. 여기 틀렸죠.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 토지예요.
감가상각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가 틀린 지문.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까 제 맨 마지막 22번 문제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든지 아까 우리 몇 번 중요 표시해줬던 뭐 여러분이 뭐 15번 문제라든지 우리 관련해서 이런 15번 문제 그리고 관련해서 또 11번 문제 뭐 이런 형태로 출제를 또 자주 하고 아까처럼 박스 뭐 여러분 3번이나 우리가 6번 문제 이런 형태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은요 정답을 어디서 많이 문제 아세요? 최근에 25회부터는 이쪽에서 시험에 많이 정답을 물어요. 뭐에서? 부증성, 영속성에서 정답 지문을 25회 이후부터 많이 묻기 때문에 특히 부증성, 영속성은 좀 약간 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3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맞췄고요. 우리가 경제론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경제론 한번 볼까요? 60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제론 파트가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올해 5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경제론에서 한 5문제, 시장 공간 구조론에서 한 4문제 정도, 그리고 정책론에서 한 7문제 정도, 자, 투자론에서 또 한 7문제 정도, 금융이론에서 4, 5문제 정도, 개발관리론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되는지 키워드를 보고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62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